안녕하세요. 자치분권대학의 카를로스 고리프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루 동안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주택을 늘려서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보건소와 학교를 개선해서 시민들의 교육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도시의 예산을 어디로 쓰고 싶으신가요? 어떤 곳에서 이미 그런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 시민이 엄청 많은데요. 아니요. 모든 사람들이 시장이 된다는 말이 아니죠. 그리고 시장이 된다는 상상 없이도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것은 매우 영리하고 참 간단한 직접 민주주의의 시스템인데요. 바로 참여예산제라고 합니다. 선거에서 뽑은 정치인 대신에 우리는 도시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제가 직접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리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참 특이하죠? 세계의 첫 번째 참여예산제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브라질 남부 지역에 있는 포르투알레그레 시에서 시작했는데요. 아마 이 이유 때문에 저 오늘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데요. 저는 브라질에서 왔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포르투알레그레에서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좀 특별합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무엇인가요? 저는 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소개하면 약간 문화축제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모든 시민들 직접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동참하는 축제죠. 그런데 이 축제 주인공은 어떤 특성물이 아니고 어떤 음악도 아닙니다. 바로 우리 민주주의입니다. 과연 포르투알레그레시는 어떤 곳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참여예산제는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을까요? 제 고향은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올림픽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데 대학교 때 포르투알레그레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는 정치외학과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포르투알레그레는 이렇게 정치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저도 호기심이 아주 많았어요. 제가 포르투알레그레에서 대학교 다니고 싶은 이유 중에 바로 그 도시의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세계사회 포럼 개최 도시, 민주주의 실험장으로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이죠. 그럼 저를 놀라게 한 포르투알레그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제가 방문했던 브라질 대도시 중에 포르투알레그레는 공공시설이 아주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에서 공원을 있기는 있었는데 포르투알레그레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주말마다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과 즐기는 그런 모습 너무 쉽게, 너무 자주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공원에서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 여기는 포르투알레그레 문화 아주 특이한 아이템 소개해야 되는데요. 그거 바로 마테차입니다. 포르투알레그레에서 마테차는 시마홍이라고 하는데요. 그 시마홍 어떻게 마시냐면은 어떤 특별한 컵에서 팔테를 넣고 아주 뜨겁게 마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혼자서 마시면 안 되는 음료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같은 팔테를 이렇게 마시면서 즐겨야 되는 음료입니다. 그럼 공원에서는 그냥 수다 떨고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저와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바일들을 차를 마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인사하고 공공장소에서 만나고 심지어 차까지 같이 마실 수 있는 도시. 저한테도 아주 흥미로운 도시였습니다. 포르토알레그레는 히우그랜주도술주의 가장 큰 도시입니다. 히우그랜주도술주는 옛날부터 다수의 정치인, 사업가들을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는데요. 브라질에서는 총 27개의 주가 있는데 히우그랜주도술주 출신 대통령 무려 6명이나 됩니다. 인구가 3~4배나 더 많은 미나스제라이스주, 상파울루주 이어서 세 번째로 대통령이 많이 배출한 주인데요.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에 대한 관심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아마도 사람들이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된 이유 중에는 참여 예선제도 있었겠죠. 참여 예선제는 브라질 사람인 저에게도 아주 신선하고 신기한 제도였습니다. 포르토알레그레 참여 예선제는 1989년에 처음으로 도입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때까지 브라질 민주주의가 아주 어린 나이였어요. 1985년까지 브라질 독재 정권 하고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직접 대통령, 주지사, 시장을 뽑지 못했는데요. 근데 1988년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시장 선거를 투표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는 노동자당을 처음으로 포르토알레그레 시를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노동자당 정치인들은 노동자, 약자, 빈민들을 위해 활동 많이 해왔었어요. 그들은 기존의 정치에 탈피하여 정말 필요한 이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여기 참여예선제가 생겼습니다. 참여예선제 이름 그대로 시민들이 누구나 직접 정하는 예선 제도입니다. 회의에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우선순위를 투표를 통해서 정하고 대표자를 뽑고 시청의 사업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장님 직접 상의하여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당시까지 한 번도 시도해 본 적이 없는 예선 제도였습니다. 그때 관계자 인터뷰를 보면 다음과 같은 고민이 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참여 예선제를 만들려고 하면 시청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시민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정답은 포르토알레그레에서는 양쪽 모두로 첫 걸음을 했습니다. 일단 시청에서는 제도적 구조를 만들었어요. 절차, 소통, 협력, 규칙, 계획 등 이런 기본적으로 따라해야 되는 단계를 시청에서 직접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큰 도전은 따로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시민 관심, 시민의 참여였습니다. 참여 예선제는 참여 없으면 그냥 예선제죠. 그런데 그 당시에 20년 넘게 독재 정권 속에서 살았던 브라질 사람들이 정부에 대해서 신뢰가 많지 않았죠. 아주 낮았습니다. 포르토알레그레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청에서 그냥 참여 예선에 참여해라. 시민들을 참여했을까요? 좀 어렵겠죠.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포르토알레그레 특징 중에 하나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거 바로 동네 협회 문화인데요. 브라질에서 일반적으로 시민단체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포르토알레그레는 조금 달랐어요. 동네 협회,
노동자협회, 공무원협회 등 이런 시민단체가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시민단체를 정부와 시민, 탈의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은 시청과 시민단체와 같이 참여예산제를 구성했습니다. 톱다운 절차도 있었고 bottom-up 절차도 있었어요. 그런데 포르투알레그레 참여예산제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까요?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제일 큰 대표적인 이유가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치적인 목적이었어요. 당시 노동자당이 민주주의 민주화를 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이렇게 자동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그동안 브라질 정치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의사결정을 분산시키고 시민에게 최대한 권한을, 최대한 권력 부여하는 것이라고 동의했습니다. 그럼 시민들한테 파워 주면 그동안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도 참여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쓸 때 어떤 시민 대상으로 예산을 더 많이 쓸 건가요? 그 당시에 포르투갈에서 꼭 필요한 시민들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브라질은 심각한 빈부 격차를 조금이라도 좋아지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 제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은 공공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실제로 참여예산제를 구성하는 조직에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동네에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모임입니다. 이는 매년 3, 4월에 진행합니다. 이 모임에서는 분야별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서 가장 많이 필요하는 이런 정책 무엇인가요? 도로 공장 해야 되는데요. 하수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아니면 보건소 조금 더 좋아져야 되는데요. 아니면 애들 교육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데요. 이런 주제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두 번째는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 지구 수준의 정회와 병의회입니다. 구역은 행정구역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지리적,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이런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도시를 분할하여 정의됩니다. 포르투알레그레 경우에는 이런 구역이 17개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여기 회의는 매년 4월에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시 전체를 포괄하는 일반 병의회로서 예상 집행 시 이전 수준에서 정의된 우선순위가 존중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최소 일주일 한 번 회의를 하고 각 지역에서 대표 2명 참석하고 시청 대표도 참석하고 그리고 시민단체 대표도 참여합니다. 참고로 이 회의에서는 시청 대표는 투표권 없습니다. 포르투알레그레는 참여예산제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대부분의 토론은 공공투자와 비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목표를 돕기 위해 시정부는 시민 제한을 개선하고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제공합니다. 제안이 승인된다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비스 또는 인프라의 필요성, 해당 지역의 극빈층 인구, 각 참여 예산제 지구의 총 인구, 제안서의 부문의 지역에 부여한 우선순위입니다. 각 기준의 등급에 부여됩니다. 지역에 필요한 인구가 많을수록 등급이 높아집니다. 그런 다음 등급은 해당 연도에 사용 가능한 예산을 기본으로 제안에 할당할 리소스의 양을 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포르토알레그레 참여 예산제 어떤 효과가 있었나요? 포르토알레그레에서 참여 예산제가 처음 구현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집권 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참여 예산제 프로젝트는 처음 구성했던 것과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들이 포르토알레그레 참여 예산제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는 점 주목할 만합니다. 매년 참가자 수는 늘어나 1989년에는 780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는데요. 2002년에 17,000명 정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당연히 달라졌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더 이상 가기 어려운 약속 잡기 복잡한 시의회나 시장실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데요. 이제는 자신의 동네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요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서도 시장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생기니까 시청에 갈 필요가 없어졌죠. 참여 예산제 리소스를 분류한 지역으로 리디렉션 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민간 지표가 높은 참여 예산제 지구는 가장 많은 자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 자원을 통해서 생활 적응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 예산제가 제공하는 투명성은 공적 자금의 사용을 향상시켰습니다. 참여 예산제 위원회는 예산 집행을 감독하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더 나은 민주주의, 우리 참여부터 시작합니다. 포르토알레그레 참여 예산제 이야기는 시민들의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럼 우리 살고 있는 도시, 우리 직접 맡아볼까요? 지금까지 카를로스 고리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